세종 FM 98.9MHz 톡톡 인문학 이종숙입니다. 많은 행사들로 인해서 5월 한 달이 또 훌쩍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계절을 삶과 비유하게 되면 연초록잎이 가득한 5월은 청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청춘의 정의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정의 내리지는 않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 룰만이 70세에 썼다고 하는 시 청춘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생활을 위한 소심성을 초월하는 용기, 아니함에서의 집착을 초월하는 모험심, 청춘이란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네 라고 청춘을 말합니다. 봄날 같은 이런 청춘의 마음으로 지내시다가 금요일에는 저희 톡톡이 문학도 만나러 와주시면 제 마음도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 보태고 싶지만 마인 컨트롤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언제면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로 위에 올랐다.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 보태고 싶지만 마인 컨트롤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언제면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로 위에 올랐다.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누군가에 올린 것 같아. 여잔 도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 오늘 청춘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는데요.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신중년 시니어분들의 활동도 왕성하신데요. 그런 소재의 영화
인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뭔가 새로운 출발에 좋은 기운이 나죠? 주로 로맨틱 코미디를 연출했던 중년 여성 감독인 낸시 마이어가 각본을 집필하고 연출한 영화인데요. 2015년에 개봉을 했고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으로 등장을 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출연했던 앤 해서웨이는 그땐 비서였지만 여기서는 열정이 많은 30대의 CEO로 등장합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영화 대부를 비롯해서 많은 역할에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선 따뜻한 70세 시니어 인턴으로 변신했습니다. 낯익은 주인공들이라서 영화가 더 친근하게 와닿기도 합니다. 주인공들이 일단 출중한 연기력을 갖추고 있어서 딱 봐도 재밌는 영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줄스 역의 앤 해서웨이는 인터넷 의류업체 창업자입니다. 줄스는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의 성공 신화를 이룬 30세의 CEO로 등장합니다. 직접 야근하면서 함께 야근하는 직원도 챙겨주고 또 고객을 위해서 직접 몸소 실천하는 열정적이고 활기찬 젊은 대표입니다. 인터넷 의류 판매로 30대 여성이 엄청난 성과를 이룬 거죠. 게다가 워킹맘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24시간이 모자라 보입니다. 시간을 1분이라도 아끼느라 체력을 위해서 사무실 안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데요. 그 장면을 얼핏 보고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한 명의 주인공 벤은 은퇴 후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내는 3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는 창의적으로 소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전 세계 여행을 하기도 하고 골프나 책, 영화, 카드놀이, 요가, 요리, 화초 가꾸기, 언어 배우기 등 안 해본 게 없어요. 벤은 어떤 구성원이 된 느낌을 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스타벅스에 가서 바쁜 사람들 옆에서 차를 마시는 일정도 빼놓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잖고 친절한 벤은 동네 할머니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벤은 어딘가 빈 것 같은 인생의 구석을 느끼고 그걸 채우고 싶어 해요. 때마침 줄세 회사는 기업의 사회공헌도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 사업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하죠. 시니어 모집 공고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이 영화는 담았습니다. 인터넷 업체인 만큼 자기소개도 영상으로 제출해야 하고 면접도 3단계나 거쳐야 하지만 그래서 벤은 USB를 잘 몰라 손녀에게 물어가면서 지원을 해야 했어요. 지원 자체가 도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3번의 면접에서는 특유의 차분함과 여유로 면접을 마치고 합격해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에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던 마음을 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뮤지션은 은퇴를 안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더 이상 음악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한대요. 내 마음속엔 아직 음악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일하고 싶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죠. 인쇄업의 부사장까지 지냈지만 정년 후 인터넷 판매업체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이 젊은이들과 하는 곳에서의 출근.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겠죠.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인턴으로 출근한 벤을 응원합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영화 속에서 시니어 인턴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 대기를 위해 소파에 앉아있던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큰 산소통을 옆에 두고 콧줄을 끼고 대기하고 있던 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웃음을 짓게 됩니다. 영화는 그 정도로 다시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의 열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높은 경쟁을 뚫고 출근하게 됐지만 사회생활은 그렇게 녹록진 않죠. 줄스는 자신이 승인을 했지만 시니어 프로그램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게다가 벤이 자신의 개인 인턴으로 배정된 것에 불편해합니다. 자신의 까다로운 성격에 엄마와도 원만하지 못한데 시니어 인턴과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벤에게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어떨지 의견을 물어보기까지 하지만 벤은 배정받은 대로 CO의 비서로 일하고 싶다고 해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뽑기는 했지만 벤에게 일다운 일을 주지 않게 되죠. 그래도 벤은 수십 년 직장 생활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찾아서 합니다. 특유의 친근함과 오랜 직장 생활을 거치며 쌓인 연륜으로 그는 동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 그들과 친분을 쌓아나가는데요. 줄스는 벤이 그렇게 팀원들과 화기애애한 모습을 하는 걸 보고 신기한 듯 눈여겨보게 되죠.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공 신화로 CO가 된 열정적인 이 줄스도 그리고 70의 나이에도 젊은이들보다 더 청춘으로 사는 벤도 마치 물을 거슬러 뛰어오르는 연어들 같습니다. 강산해가 부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열정만 넘치는 젊은 여성 CEO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남성 CEO를 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줄스의 모습을 멀리서 본 벤은 그녀를 위해서 줄스가 매일 질색하던 어질러진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누가 정리했는지 궁금했던 줄스는 벤이 정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깔끔해진 것에 굉장히 후련해하면서 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는 중요하거나 기쁜 소식을 종을 쳐서 알리는데 그날은 그 종을 울려서 모두를 위해 지저분한 책상을 정리해 준 걸 다 함께 박수로 칭찬해 줍니다. 벤이 처음으로 CEO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장면인데요. 보고 있는 우리가 벤이 된 것처럼 덩달아서 뿌듯해집니다. 어느 날 벤은 창밖으로 CEO의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기 전에 음주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가 기분 나쁘지 않게 퇴근시키고 그녀의 운전기사 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줄스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섬세하게 그녀를 챙기는 벤의 모습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어요. 다음 날 운전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벤이 그녀를 데리러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원래는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지만 남편의 권유로 집 안에서 기다리는데 줄스가 무척 당황해합니다. 게다가 사생활에 관심 갖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출근하는 차 안에서 비서를 바꿔줄 걸 문자로 보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벤은 그녀를 위해서 협력업체까지 가는 빠른 길을 안내해주며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그날 늦게까지 업무에 열중하는 그녀를 챙기기 위해서 함께 남아있어 주기까지 합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서 자신의 퇴근을 기다리는 벤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있기 전에 이곳이 인쇄소일 때 벤은 부회장으로 일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사실에 매우 놀라워합니다. 벤의 페이스북 가입도 도와주면서 줄스는 벤에게 신뢰감을 느끼고 또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신의 지시대로 벤이 부서를 바꿔서 시니어 할머니가 운전을 하러 집으로 왔는데요. 줄스는 너무 놀라고 미안해서 벤을 쫓아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벤에게 계속 비서 업무를 맡기게 되고 벤은 운전기사로 새로운 CEO를 고용하기 위한 면접을 보러 가는데 함께 다닙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하던 그녀가 차에서 내려서 모든 체력을 소모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의 퇴근 모습인 것 같아서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
줄스에게는 남편과 딸이 있습니다. 남편 매튜는 사업을 하다가 줄스가 하는 일이 승승장구하면서 커나가자 대신 집안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스의 분신처럼 꼭 닮은 7,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귀여운 딸 페이지가 있습니다. 남편 매튜는 줄스에게도 딸에게도 친절하고 살가운 아빠 주부입니다. 어느 날 벤이 줄스의 딸 페이지를 집에 귀가시키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줄스의 남편 매튜가 동네 학부형과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아요. 줄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혈압이 좋지 않은 벤의 몸은 식은땀까지 납니다. 벤은 남편 매튜에게 화가 났지만 지혜롭고 현명하게 한마디 합니다. 줄스는 가정을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그만큼 탄탄하게 성장시킨 그녀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라면서 단호하게 말해요. 그 말에 매튜는 깊은 생각에 빠지죠. 그리고 아내 줄스도 남편 매튜에게 전문 경영인의 영입으로 자신이 집안에 신경을 더 쓰면 우리 사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물어요. 매튜는 자신의 잘못으로 줄스가 꿈을 포기하는 게 미안하죠. 회사에 쏟아야 하는 시간은 많은데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줄스의 입장은 모든 워킹맘들의 고민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게 되네요. 한편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먼 길을 벤과 줄스가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줄스가 벤에게 고민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죠. 외부 CEO의 스카웃을 통해서 집에서 남편 매튜와 그리고 딸 페이지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서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에 최선을 다하려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녀의 꿈을 포기하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일군 회사라서 무척 애착이 가는 데다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고 또 열정을 갖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자신의 입지가 적어지고 지금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경영하지 못할 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벤은 말합니다. 모든 잘못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말라고요. 의기소침해진 줄스에게 벤은 1년 반 만에 이런 성과를 나타낸 건 바로 줄스가 해낸 거라고,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용기와 위로를 해줍니다. 30대 성공 신화를 이루어낸 줄스도 인생에서는 아마추어라서 삶을 더 살아온 벤에게 조언을 구하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아마추어.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지쳐 걸어갈 수 있고 아이 눈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간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When I dream in 줄스는 결국 벤의 조언을 듣고 고민 끝에 새로운 CEO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한편 매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 때문에 줄스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화해하게 됩니다. 인턴으로 들어온 벤의 현명한 처세술과 조언 덕분에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끊고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아내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여준 인턴의 모습에서 멋지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 또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나이만큼이나 풍부한 인생 경험이 무기였던 70세의 벤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현명함으로 이겨내게 하는 삶의 지혜도 배울 수 있는 따뜻한 영화입니다.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임영웅이 부르는 바램 듣고 오겠습니다.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두 주인공의 연기력이나 비주얼이 탁월하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도 있는데요. 훈훈한 엔딩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영화 곳곳에는 웃음 요소가 있어서 재미있게 가족들과 볼 수 있는데요. 극 중에서 벤이 처음 CEO인 줄스를 대면하기 전에
담당 비서에게 조언을 구하는데요. 비서는 눈을 계속 뜨고 있지 말라고 얘기해 줍니다. 반드시 눈을 깜빡여야 한다고요. 출근 전 거울 앞에 서서 눈을 쉴 새 없이 꿈뻑거리며 안녕하세요 연습을 하는 로버트 드니로의 모습에 웃음이 터지게 됩니다. 또 엄마를 쏙 빼닮아 맹랑하고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에서도 웃음 짓게 됩니다. 30대의 성공한 여성 CEO와 또 70대 인턴이라는 이 설정은 2015년 개봉 당시에는 현실과 다소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니어들은 퇴직은 마음도 몸도 젊어져 여전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의욕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기도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정년퇴직을 막 하신 분들도 이젠 뭘 하나 시간도 많은데 잠시 의기소침하시다가 얼마 지나면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셔서요. 요즘은 시니어들을 위한 취미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느끼시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요. 은퇴와 노후 준비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인지 임원으로 일하다가 은퇴 후에 시니어 인턴으로 일하는 노신사가 주인공이라는 이 설정에도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을 시니어 인턴으로 뽑아놓고도 기억을 못하고 또 무관심했다면 벤의 입장에선 무척 서운했겠죠. 출근을 하게 돼서 좋아했는데 업무가 없으면 자존감도 의욕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노신사인 인턴 벤은 그러지 않죠. 연륜에서 묻어나는 현명한 대처와 또 여유로 없는 일도 스스로 찾아서 해요. 도리어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상담하면서 경험 많은 인생 선배로 동료 인턴에게도 호감을 사고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 융화돼서 동료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줄스는 다소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70대인 벤을 불편해하던 줄스도 벤의 연륜과 친화력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CEO와 인턴 사이인 둘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건 지금의 시니어분들께서 가장 힘들었을 당시를 건너오시며 발전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터전을 일구신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제2의 인생을 격하게 응원드립니다. 모든 시니어분들께서 벤처럼 청춘을 살 수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점을 오는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성향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인턴 하면 왠지 젊은 20대 사회 초년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영화 소재가 요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 같아서 또 흥미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회사에서의 인턴은 벤이지만 인생에서의 인턴은 대표인 줄스라는 걸 알게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인 거죠.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초년생 벤에게는 젊은 동료들에게서 보고 배우는 인턴이지만 CEO인 줄스나 젊은 동료들의 경우 삶에서는 인턴이라서 인생 선배인 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영화입니다. 또 한 가지 벤은 자신의 경험으로 인생 멘토가 되어주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또 겸손과 열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참 멋진 어른입니다. 줄스가 시니어 인턴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것도 유연하고 느긋하게 대처하는 멋진 어른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영화 속 벤처럼 어른다운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걸 감안하면 어른의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가 어른답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걸 가끔은 보게 됩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어쩌다 어른이 되었을지라도 이미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괜찮게 나이 먹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니어 인턴 벤은 70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디지털 세대들과 나름의 연륜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소통하고 또 상담자가 되고 친절을 베풀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벤 스스로도 다시 일하고 싶은 꿈을 이룬 게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카니발이 부릅니다. 거위의 꿈 듣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켜난 놓아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끈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나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든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에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지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넘게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영화 속 벤처럼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의 만화가 야마다 레이지의 어른의 의무라는 책에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않기, 잘난 척하지 않기,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억울한 마음만 갖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은 것, 감사한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가 하면 2번째 어른의 의무에 잘난 척하지 않기라고 했는데요. 잘난 척하는 대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배려하는 게 좋은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겠죠? 3번째 좋은 어른의 조건으로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기분이 나쁘다고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 기운이 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 마음을 기분 좋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주변을 위해서도 또 필요한 어른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마도 좀 모자란 듯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치밀하기보다 여유를 가지라는 이야기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줄스가 외부 CO 스카웃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걸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벤을 찾아가는데요. 벤의 자리는 비어 있어요. 벤은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태극권을 수련 중이었고 줄스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알리자 벤은 태극권이 끝나면 얘기하자고 하죠. 사람들 속에 끼어서 함께 태극권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노신사 벤은 삶에서의 여유를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여유를 즐기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소식도 이 태극권이 끝나고 듣는다는 거죠. 우리에겐 여유를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도 여유를 가지고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M4가 부르는 널 위한 멜로디 듣고 오겠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면 안 믿을까봐 사랑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힘들어도 참고 마음을 감춰도 자꾸만 티가 나는 걸 어떡해. 이제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감추는 게 힘이 들어서 그댈 향한 내 맘 고백하고 싶어. 내 진심을 가득 담아서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언제나 불러주고 싶은 이 노래 허락해줘 제발 받아줘요 내 맘 그 누구보다 더 잘할게.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아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하지만 내 맘을 표현하기엔 벅차지만 들어줘요 제발 사랑으로 채운 한 사람을 위한 이 노래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언제나 불러주고 싶은 이 노래 허락해줘 제발 받아줘요 내 맘 그 누구보다 더 잘할게 널 위한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그대만 있다면 나는 행복해 함께라면 충분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난 오직 그대뿐 그대 나의 마지막 사랑 그대여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영원히 그대만을 사랑할게요 믿어줘요 제발 그대 없으면 난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 그대여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절대로 그대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아 내 전부를 걸고 약속할게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여자 주인공 줄스는 인생에서의 인턴이고 또 벤은 요즘 디지털 직장에서의 인턴이죠. 말 그대로 인턴처럼 미숙한 사람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숙함을 기꺼이 감내한 도전 정신 또한 요즘 다소 무기력해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른다움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사시면서 우리 주인공 벤처럼 새로운 도전도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전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벤은 앞으로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아무쪼록 가족을 위해서 정년이 다할 때까지 애쓰시는 아버지들이 노년에는 벤처럼 제2의 멋진 삶을 살기를 응원드리는 마음으로 싸이의 아버지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 FM 98.9MHz 톡톡 인문학 이종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마 몸을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 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다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의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 만드는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